특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은 틈만 나면 도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국제문제연구소가 지난 6월 26일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불법 조업한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영유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불법 조업으로 독도의 바다사자로 불리는 강치가 멸종되었으면 일본은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도리어 그것을 독도 영유권의 주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은 독도를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내후외환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기 때문이죠. 먼저 러시아의 압도적 개헌 찬성으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북방 영토를 회복할 기회가 완전히 날아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앞으로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폭우로 20만 명에게 대피령이 발령되어 일본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려 130만 명에게 대피령이 발령될 정도로 일본 국토가 초토화가 된 것인데요. 이러한 천재지변으로 일본은 핵펀치를 맞은 셈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교토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제문제연구소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1905년 전부터 일본인에 의해 어업이 있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유튜브에서 공개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일본의 한 어부가 독도에서 강치 사냥이나 전복잡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을 내세워 일본이 독도 영유권 증거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일본의 파렴치함이 그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남획한 독도 강치가 무려 16,500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본이 마구잡이로 불법 조업을 했기 때문에 독도의 바다사자인 강치가 멸종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영상은 일본어이지만 추후에 영어와 한국어 자막까지 붙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내세운 유튜브 공개 영상은 도리어 스스로 불법 조업을 했다는 증거가 되어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불법 조업을 한 것을 뻔뻔스럽게 내세우자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또 다른 불법 조업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국제포경위원회 회원국으로 포경, 즉 고래사냥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조사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과학적 연구라는 미명하에 불법적으로 22,000여 마리에 달하는 고래를 사냥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것만으로 부족했는지 국제포경위원회 IWC를 공식 탈퇴했고 그 다음 날인 2019년 7월 1일부터 31년 만에 본격적으로 상업적 고래 사냥을 시작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전세계 24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천연자원보호협의회는 일본의 불법 포경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래는 수명이 길고 다른 생물에 비해 번식력이 낮기 때문에 한번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면 다시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래가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되면 지구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의 포경 산업은 아베 내각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아도 불법 조업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 국제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 대해 만약 불법 조업한 것을 영유권의 증거로 내세운다면 한국인이 일본에서 낚시를 하거나 여행을 하면 한국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한국 땅이 되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한국 네티즌들은 다양한 국적배들이 일본 지역에 도착하면 그 지역 역시 다양한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불법 조업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다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 거죠. 지난 7월 5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중국 해경이 센카쿠 열도를 침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신문 역시 7월 5일 중국 해경이 최장 30시간 넘게 머물렀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중국 배들이 센카쿠 열도에 머물렀던 것을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공개한다면 센카쿠 열도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셈이 된 것이죠. 센카쿠 열도 때문에
일본이 난색을 표할 정도로 당황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북방 영토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이제는 그 지역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2일 홋카이도 뉴스에 따르면 일본은 러시아와 북방 영토 협상이 사실상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1일 러시아에서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77.92%로 압도적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이죠. 이번 개헌으로 푸틴은 장기 집권의 기회를 열었지만 그것보다 일본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개정 헌법에 영토 인도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입니다. 개정 법안을 확인해보면 이웃 국가와의 국경 확정을 제외하고 영토 할양을 위한 행위나 호소를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해석하자면 일본에게 북방 영토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웃 국가와의 국경 확정은 제외라는 점에 주목해서 아직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헛된 망상을 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의 국가안전보장위원회는 개헌안이 통과되자 이제 일본과의 영토 협상은 끝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동안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그 누구도 일본과의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없으며 러시아 국민들이 일본과 북방 영토 협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지난 7월 3일 북방 영토를 염두에 두고 러시아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했다라고 말하며 1992년부터 최근까지 북방 영토 4개 섬의 의료품 및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공을 들이며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아베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쳤습니다. 사실 일본의 걱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천재지변으로 일본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데요. 구마모토 현의 경우는 이미 4일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호우특별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60개 마을이 고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15개의 다리가 붕괴되고 토사재해도 40곳에서 발생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6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장마 전선의 정체로 규슈 북부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7월 6일 오후 4시 반에 후쿠오카, 시가, 나가사키 등 3개현에 가장 높은 경계 5레벨에 해당하는 호우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까지 관측된 1시간 강우량은 나가사키현 오무라시에서는 94.5mm를 기록해 관측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3시간 강우량도 후쿠오카현 오무타시에서 188.5mm를 기록해 관측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6일 오후 8시에 규슈 각 현에서 총 130만 명에게 대피령이 발령된 것이죠. 다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피난 지역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규슈 북부 지역이 엄청난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일본은 최근에야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하며 다시 호텔과 음식점들이 영업을 개시했지만 도리어 폭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 망연자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기업들의 상황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올해 일본의 폐업이 속출해 5만 건을 초과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겐타이 디지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정치 실책에 따른 기업 도산은 지금부터 단번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죠. 아베 내각은 대기업밖에 생각하지 않아 코로나로 현재 일본의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심각하지만 구제책이 너무 늦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 일본 기업은 일본 정부에 급부금을 5월 중순에 신청했지만 5월 29일에 서류 미비가 있다고 연락을 주더니 정정한 후에도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즉 상황이 매우 급박한데 한 달 반가량 방치되다시피 했다는 것이죠. 일본 정부는 2주 만에 급부금이 도착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사실상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분노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급부금을 줄 거면서 왜 일본 정부는 민간 광고 회사인 덴츠에 급부금 업무를 위탁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상황이 어려운 일본 기업들은 2주 후에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 5월 말 6월 말에 지불을 하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기업이 약 4만 3천 건이었지만 2020년에는 5만 건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투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지난 7월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정부 연금 투자 기금이 1분기에 1650억 달러, 원화로 대략 197조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GPIF에 따르면 1분기 동안 전체 자산에서 10.71%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힌 것이죠. 이렇게 독도를 도발하고 있는 일본은 현재 천재지변과 북방 영토 문제, 그리고 수많은 일본 기업들의 도산과 197조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 등 내외환으로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일본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